누군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욕하는 댓글을 달 거예요. 공부 못한 게 자랑이라고 여기에 올리냐, 뇌가 없냐, 이런 식의 악플들을 수백 개를 받았었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전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후에 10년 동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지하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성장을 하며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결핍이 생깁니다. 풍족한 돈이 없으면 일단 하고 싶은 걸 못하죠. 사고 싶은 것도 못 삽니다. 결핍이 생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계속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되느냐가 나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을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공부를 못해서 안 돼, 백이 없어서 안 돼. 현실을 부정하기 바쁩니다. 반면 부자들은 그 결핍을 동기부여로 활용합니다. 결핍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돼. 공부를 못하니까 이 분야에서라도 두각을 드러내야 돼. 백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돼 라며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저 또한 그 결핍 때문에 매일 제자리에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지방대를 졸업한 후 10년 동안 연봉 2,400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년 사원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연봉을 5배나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었지만 동기의 비아냥 덕분에 학점을 4.5점 만점에 4.5를 받으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그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밤새 일한다고 해서 추가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님에도 밤새서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결실은 하루아침에 회사 밖으로 쫓겨나면서 빛을 내기 시작했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고 싶은 걸 못 살 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더 겁나지 않았습니다. 더 잃을 게 없었으니까 제가 지켜야 할 게 없었거든요. 저에게 돈은 항상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돈을 빌려본 경험이 많은데요. 집 사기 위해서 혹은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빚을 내서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가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돈을 빌려서 자기계발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배움에는 적정한 때라는 게 있어요. 넉넉한 여유 자금을 모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배움의 타이밍을 놓치면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는 거예요. 빌려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용감하게 뛰어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죠. 대충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라는 안일한 마음으로는 돈만 날리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사치품을 사고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 위한 여행을 한다거나 호캉스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서 쓸 때는 어디에 쓸 것인지, 왜 빌려서까지 배움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했어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눈에 띄게 잘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무모한 행동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얼마 전에 SNS에서 청담캔디 언니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는 함석영 대표님의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왔는데요. 대표님 말씀 중에 어렸을 때 전교 꼴찌에 가까웠고 뚜렷한 재능도 없었으며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듣고 저의 지난 세월들에 한 번 더 자신감이 차올랐었습니다. 그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핍이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백이 없어도, 든든한 여유 자금이 없어도, 눈에 띄는 실력이 없어도 간절함 하나, 결핍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욕하는 댓글을 달 거예요. 2년 전에도 전교 꼴찌여서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 못한 게 자랑이라고 여기에 올리냐, 뇌가 없냐, 이런 식의 악플들을 수백 개를 받았었어요. 그땐 그 악플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내렸었는데 그 이후 2년 동안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저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학창 시절 전교 꼴찌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순위만이 정답인 대한민국 세상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었던 저에게는 전교 꼴찌는 희망이었습니다. 1위에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저는 느끼지 않아도 됐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아래보다는 희망찬 위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과에서 1등도 해봤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종종 인정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스스로 1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 나에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 향상에 힘을 썼죠. 전교 꼴찌,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먹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커오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자가 5% 정도라고 치면 나머지 95%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가득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은 5%에 해당하는 삶인데, 그 5%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닌 반대에 있는 95%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10년 전만 해도 5%에 속하는 부자들의 생활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책이든 유튜브든 방송이든 5%의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들의 마인드와 태도를 습득하려 공부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대학생 때 평일엔 하루 8시간, 주말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저에게 대학 동기가 했던 말이에요. 니네 부모님은 너 일하라고 시켜? 우리 부모님은 일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넉넉히 용돈 주시는데 나는 아빠 회사에서 대학간 등록금도 나와서 등록금 걱정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했던 게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지금 뭘 하며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은 저에게 상처와 동시에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감히 예상해보자면 돈이 많았어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세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일을 시켰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대학생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상의 혹독함을 배웠거든요.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희롱하는 것도 견뎌내야 했고 월급 떼먹는 나쁜 사장님들과도 싸워야 했어요. 싼 값에 n분의 역할을 뽑아먹으려는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돈은 없었지만 겉으로 가난해 보이지 않도록 엄마가 많이 신경을 써준 덕분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돈 없는 티가 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대학생 때도 10,000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도 저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 불쑥불쑥 저에게 고생 한번 안 하고 자라본 애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20살 때 식당 알바를 하면서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주부습진이 생긴 적도 여러 번이었는데 언제 한 번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거기 식당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어쩜 이리 손이 곱냐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라서 좋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에는 상처가 커져 갔었어요. 지금에서야 그게 자격지심 때문에 생긴 상처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내가 힘든 걸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우라 덕분에 사람들은 저를 부자로 봅니다. 부자가 아님에도 부자로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니 저 스스로도 자신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 자신감 덕분에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죠. 그 힘으로 새로운 도전에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해보지 않은 일에도 과감히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결핍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도전들, 그 도전 과정에서 배운 깨달음과 교훈들, 어릴 적 부모님이 보여줬던 사랑, 그리고 현재 자신감과 자존감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결과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무조건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없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건 행운입니다. 그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부정이든 부정이든.